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광대한 자연을 품고 있는 미국. 야생이 살아 숨쉬는 푸른 땅과 하늘로 치솟은 나무들이 이뤄낸 신들의 정원,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대자연의 순수를 간직한 인디언들이 메마른 사막지대와 절벽 위에 꽃피운 신비한 문명의 흔적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서부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 서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험한 산맥을 가로질러야 하지만 요세미티로 가는 길엔 곳곳마다 보석 같은 풍경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아름다운 모노 호수입니다. 네바다 사막을 가로질러 요세미티 동쪽 끝에 다다르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졌습니다. 76만 년 전에 만들어진 모노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물은요, 소금물입니다. 아주 짠데요. 이 호수에 군데군데 기암 돌 기둥들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기둥들은 뭐냐면요, 이 호수 바닥에는요 샘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쭉 호수 위로 올라오면서 기포가 생기죠. 그때 탄산염과 칼슘이 섞여서 저렇게 석회암 덩어리에 기둥이 생긴 겁니다. 모노 호수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돌이 자라는 신비한 호수입니다. 또한 해마다 200만 마리의 물새들이 찾는 둥지이기도 하죠. 언뜻 아름다운 생명의 보고일 듯하지만 사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새우를 제외하고는 호수 안의 생물은 모두 멸종됐습니다. 강으로 흐르지 않는 막힌 호수라 바다보다 2.5배나 염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석회암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요세미티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이 줄어 수면이 점점 낮아진다니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호수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요세미티로 향하는 길, 절벽이 함께 달리는 아찔한 도로 티오가 패스를 지납니다. 해발 2~3천 미터가 넘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고지대에는 수천 개의 호수와 강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데요. 요세미티의 설산들이 겨울에 내린 눈을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이 되면 이를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만나 눈부시게 부서지는 엘레리 호수도 요세미티의 설산이 만든 작품입니다. 한여름인 7월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티오가 호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깨진 거울처럼 조각난 얼음들이 수면 위를 흐르며 차갑고 서늘한 매력을 선보입니다. 두터운 얼음 속에 갇혀있던 만년설들은 계곡과 바위를 따라 흐르며 따뜻해진 계절을 알리는데요. 스페인어로 눈 덮인 봉우리란 뜻을 가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빙하는 요세미티의 수많은 폭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지 설산에 쌓여있던 눈만으로
이렇게 수량이 풍부한 폭포가 흐른다는 사실이 놀랍죠? 시에라 네바다 산맥 중앙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면적은 무려 3,061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신비한 기암 절벽과 드라마틱한 폭포가 자연의 하모니를 완성하고 있는 요세미티는 1984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요세미티 밸리의 동쪽에는 이 압도적인 장관에 웅장함을 더하는 하프돔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2,700m에 우뚝 솟은 이 거대한 하프돔은 돌을 절반으로 잘라낸 듯한 신비로운 형상으로 눈길을 끄는데요. 보기만 해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대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해마다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조각가의 전시회처럼 풍광 하나하나에 독특한 아름다움을 담은 요세미티의 경관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빙하기였던 300만 년 전 이곳은 온통 얼음뿐이었습니다. 해빙기를 맞으며 녹아내린 빙하가 화강암 계곡을 깎아내리며 절벽과 폭포를 만들었는데요. 폭포수가 모여 호수로 존재했던 이곳에 점차 퇴적물이 쌓여 평지를 이뤘고 추위가 가시자 나무와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며 현재의 요세미티 밸리를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비경을 조각한 것은 결국 빙하와 물과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빙하가 조각한 또 하나의 명물 엘 캐피탄입니다. 해발 2,300m, 솟아나온 높이만 1,100m인 이 거대한 암벽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암벽 등반가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프돔 그리고 엘 캐피탄과 더불어 요세미티의 장관을 완성하는 것은 739m의 엄청난 높이에서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요세미티 폭포일 겁니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알려진 요세미티 폭포는 그 웅장한 크기 때문인지 3단으로 나뉘어 떨어지는데요. 수량이 가장 풍부한 여름에는 하류에서 지반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낙하되는지 짐작이 갑니다. 요세미티 폭포의 맞은편에는 브라이들 베일 폭포를 볼 수 있는데요. 바람에 날려 몽환적으로 흩어지는 물 안개가 정말 신부의 면사포를 닮았죠. 요세미티의 매력에 반한 사진가 에인젤 아담스는 요세미티 곳곳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사진으로 찍어 유명해졌는데요. 1946년 당시 힘차게 흘러내리던 요세미티 폭포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를 가로지르는 머세드 강입니다. 엘크와 같은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야생 동물들의 낙원인데요. 요세미티는 인디언 말로 회색곰이란 뜻입니다. 멸종된 회색곰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자리를 유럽 불곰이 차지했습니다.
요세미티 남쪽 입구에 위치한 마리포사 그로브로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합니다. 훼손을 막기 위해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마리포사 그로브에 들어서면 지구상 가장 큰 나무인 세콰이어 나무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대부분 키가 50m가 넘고 평균 수령이 2000년 정도인 거목 600여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고 있는 장관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굵은 둥치로 우뚝 서서 수천 년을 자라온 나무의 모습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요세미티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즐리 자이언트 나무입니다. 키가요 61m나 되고요. 밑둥이 지름이 8.5m입니다. 이 나무의 나이를 아십니까? 무려 2700살입니다. 지구상 식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됨을 자랑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군데군데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은 뭘까요? 세콰이어 나무의 껍질은 탄닌 성분이 있어 쉽게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그을린 흔적들인 거죠. 나무임에도 불에 강해 수천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린 나무도 그 생명력을 물려받아 수천 년 후 저 나무들처럼 거대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나무 둥치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캘리포니아 터널 나무인데요. 밑동이 잘려 마치 피를 흘리듯 아직도 진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의해 훼손된 나무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1890년대의 흑백 사진 속 관광객들의 모습이 마치 자연의 정복자 같네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화재와 인간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폴린 모나코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직역을 하자면요, 쓰러진 귀족 아니면 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이 나무는요 수령이 3200년입니다. 안타깝게도요 300년 전에 화재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면 이 3200살의 거목은 아직도 생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수천 년도 넘게 스스로를 온전히 보존해왔던 이 생명력 강한 나무들은 미국 개척 시대를 거치며 단 몇십 년 만에 개발과 훼손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벌목공들은 이곳의 나무를 삼림자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나무를 자르고 이 땅의 주인인 인디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파괴하려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운동가 존 뮤어는 1903년 요세미티를 방문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안내를 맡아 세콰이어 숲에서 함께 야영을 하며 요세미티 보호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 거대한 숲을 보호하려 했던 존 뮤어의 노력으로 1906년 요세미티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대표적 국립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존 뮤어는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숲을 벗삼아 요세미티 깊은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건재함을 과시하는 그의 오두막처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려 했던
존 뮤어의 정신도 미국의 국립공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쳤던 요세미티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풍경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보존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미국 서부 여행을 즐기기 위해 증기 기관차를 탑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나는 이 철도는 1880년대 금광에서 캔 금을 로키 산맥을 넘어 콜로라도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지금은 일부 구간만을 운행합니다. 이 컨버스 앤 톨텍시닉 철도가 지나는 가장 높은 곳의 고도는 3,050m에 위치해 있어서 관광객들은 마치 허공 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증기기관차는 뉴멕시코주 차마의 코네호수 산맥에서 콜로라도주 샌 안토니오까지 103km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차마역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의 향수를 물씬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기 전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디언들이죠. 아메리카 원주민이 주거지라 하면은요, 보통 그 들소가죽으로 만든 원추형의 텐트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이곳 차코는요, 돌로 집을 지어서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차코 문화를 찾아서 미국 남서부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북서부 낮은 군목들만 자라는 사막지대를 지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벽과 메마른 땅으로 이루어진 이 척박한 곳에 아메리카 인디언 아나사지족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유적이 존재합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선조인 고대 아나사지족이 살았던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 차코 캐니언입니다. 아나사지족은 크고 작은 마을을 이루며 드넓은 광야 한가운데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독자적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900년경부터 건설돼서 11세기경 전성기를 맞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이곳은 약 2,000명이 거주했던 수백 개의 방과 거주 흔적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차코 캐니언은 길이 16km, 너비 2-3km의 계곡에 큰 마을이 12개나 들어서 있는데요. 주택은 2층에서 5층으로 된 공동주택의 형태입니다. 당시에 수백 개의 방과 식량 창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건축학계에서도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곳인데요. 1000년 전 제대로 된 도구 없이 복층으로 된 수준 높은 건축물들을 쌓아 올렸던 인디언들의 건축술이 놀랍습니다.
이들의 주거지는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고 돌과 진흙을 쌓아 올려 만들어졌는데요. 차코 주거지에는 1억 개가 넘는 돌 조각과 20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목재가 사용됐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얽혀있는 성곽 내부에는 자신들만의 비상구를 여럿 만들어 놓았는데요.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부족민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디언들은 문자가 없었는데요. 문자를 대신했던 기하학적 무늬의 암각화들이 유적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암각화들로 1000년 전의 인디언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이곳은 1888년 탐험가 리차드 웨더렐에 의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적지에서는 도기와 항아리, 사발 같은 많은 유적들이 출토됐는데요. 그 매끈한 곡선과 화려한 문양으로 미루어 상업적인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발견하고 탐험했던 그의 묘지는 인디언들의 유적지 한켠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파치족과 더불어 가장 용맹스러운 인디언 부족이었던 차코 인디언들입니다. 서로 공동 생활을 하며 다른 부족으로부터 종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옹성 같은 타원형의 요새를 광막한 대평원 위에 우뚝 세워놓고 아나사지족은 1150년경 호련히 사라집니다. 척박할수록 더 강렬한 색채로 문명을 꽃피우는 아나사지 인디언들의 끈질긴 생명력은 절벽 위의 주거지 메사 베르데로 이어집니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은 미국 콜로라도주 남서부에 위치한 아메리카 인디언 푸에블로족의 주거 유적지인데요. 스페인어로 녹색 식탁이라는 뜻을 가진 메사 베르데는 그 어원대로 식탁처럼 평평한 지형 위에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침식작용으로 움푹 패인 절벽들의 안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보존이 잘 된 절벽 주거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리프 팰리스라 불리는 이 절벽 궁전은 계곡과 계곡 사이에 거대한 바위 지붕을 두르고 서 있는데요. 250여 명이 공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가 4층 구조로 크고 작은 220여 개의 방이 남아 있습니다. (600년) 전 잃어버린 가축을 찾던 두 카우보이들이 이곳을 우연히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절벽 주거지에서 이동하려면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위급할 경우 사다리를 거두어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걸까요? 고고학자들은 언덕 위에 살던 인디언들이 12세기 말 침략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절벽으로 이주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적지에서는 인디언들의 뛰어난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항아리와 도자기 등이 출토됐는데요. 꼬아서 만든 견고한 그릇과 바구니 제조 기술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이어 만든 천장과 바위 사이의 절묘한 통로 등 8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건축술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만든 이 신비한 건축물은 그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건물은 바로 이 키바인데요. 키바는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거주지에서 예외 없이 발견되는 특별한 지하 공간입니다. 종교 의식을 위한 장소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키바는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천장을 통해 드나들어야 했는데요. 땅 밑을 세계화의 통로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법 발달된 문명을 꽃피우며 이 절벽 주거지를 지켜왔던 푸에블로 인디언들도 1300년경 호련히 자취를 감춥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애써 주거지를 꾸며놓고 인디언들은 왜 이곳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빙하가 기암 절벽을 조각하고 만년설이 강을 이룬 요세미티는 아무리 견고한 암석과 거대한 빙하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대자연의 법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가진 변화와 생존의 법칙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인디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자연과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변화와 순환을 반복하며 흘러갑니다.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를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지켜내야 하는 이유죠.